안녕하세요. 오토코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분 만에 웹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타이핑만 하면 1분이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쓰려고 하는 목적은 일단은 간단한 웹서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할 겁니다. 파이썬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웹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장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플라스크인데요. 장과 플라스크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무거운 게 장고고요. 기능적이나 이미 갖춰져 있는 세팅이나 이런 프레임워크에 정형화되어 있는 툴에 맞춰 있는 게 역시 장고입니다. 대신 이제 장고가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고를 쓰실 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MVC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델링하고 이제 뷰 그리고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웹 프레임워크에 맞는 형식으로 좀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자바의 이제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썬은 이제 장고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좀 더 무거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예전에 들었을 때 인스타그램이 예전에 파이썬의 장고를 참고 사용했다는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MVC가 이제 MVT, 모델링, 뷰, 그리고 템플릿의 이제 약자로 이제 장고에서도 쓸 수 있는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라스크를 쓸 거고요. 사용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냥 플라스크의 그 웹 프레임워크를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따로 플라스크에 대해서 강연을 시리즈로 준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컨텐츠도 방대하고 뭐 이거는 어쨌든 하나의 웹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플라스크를 어떻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적 모델링이 아닌 이제 정적으로 하나의 그냥 HTML 파일 하나만 렌더링 해줄 때 여러분들이 윈도우 서버는 이제 IIS를 쓰거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아파치나 톰캣, 그 엔진엑스와 같은 웹서버를 따로 구현을 기동한 다음에 그 위에 HTML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HTML 파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HTTP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인터넷 파일로 이렇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IIS나 아파치 톰캣이나 아니면은 뭐 엔진엑스 이런 거 다 설치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파이썬만 있으면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대신해서 이런 HTML 파일을 렌더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계속 저희가 공부했던 그 파이참을 이용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역시 pip으로 설치해 줘야 되죠. 근데 pip install flask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라스크에 대한 그 웹 프레임워크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바로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플라스크에서 여러분 임포트 플라스크 라이브러리 가져올 거예요. 두 가지를 가져올 건데요. 플라스크를 가져오는 건 이제 이 플라스크 자체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서 그대로 플라스크를 이용하겠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렌더 템플릿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HTML 파일에 대한 부분을 렌더링을 할 때 그 렌더링하는 그 메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앱으로 해서 플라스크에서 이 네임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앱이라는 이제 객체를 하나 새로 플라스크를 생성을 해서 선언을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이 앱을 계속 이용할 거고요. 앱의 라우터라는 거에서 저희가 따로 이제 그 HTML 파일이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선언해 줄게요. 저희가 헬로우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가 좋을까요? 헬로우로 해서 return hello,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함수 표시는 했지만 자, 이 마지막에 이제 127.0.0.11의 부분이 로컬 호스트의 이제 IP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좀 IT적인 용어여서 여러분도 혹시 참고차 말씀드리면 로컬 호스트 IP는 127.0.1입니다. 자, 127.0.0.1의 이 뒷부분이 이제 이 슬러시인 거예요. 자, 이 슬러시로 끝나면은 바로 이제 헬로우가 반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이어서 할게요. 저희가 또 다시 라우트를 시킬 건데 이 라우트는 이제 저희가 뭐가 좋을까요? 오토코더를 해볼게요. 오토코더를 하고 df에 오토코더 뭐로 할까요? 오토코더로 해야겠다. 오토코더에서 리턴의 렌더 템플릿인데 이건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온 템플릿을 하나 있어야 돼요. HTML 파일에 저는 이제 test.html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자, test.html 파일이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사전에 미리 만들어 온 HTML 파일이거든요. 자, 이거예요. 이거 열어볼게요. 이거 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테스트 이제 그 개발자 모드를 열면 자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자, 이게 다예요. 제가 만드는 게. 자, 타이틀 부분이 이제 오토코드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테스트 타입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바디문에 이제 p 태그를 해가지고 오토코드 테스트 바디 페이지입니다. 이걸로 그냥 끝낸 거거든요. 자, 이거를 불러오겠다는 의도예요. test.html 파일인데, 자, 웹 프레임워크는 딱딱 정해져 있는 그 템플릿이 존재해요. 즉, 그 규정된 룰을 따라야지 여러분들이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 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자, 저희가 이 테스트 파일에 대한 부분을 HTML 파일을 렌더링 시키고 싶으면은 이 플라스크 언더바 웹의 파이가 작동되고 있는 그 경로 안에 여러분들 템플릿이라는 이 뒤에 s 붙여야 됩니다. 이 템플레이츠라는 폴더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고 거기 안에 HTML 파일을 넣어줘야 돼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께 뭐가 있냐면 제게 지금 템플릿이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거거든요. 제가 뭐 이제 뭐 개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뒤쪽은 다 안 넣었는데 이 지금 플라스크 언더바 웹에 파이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자, 이 그 파이썬 프로젝트 앞에는 이제 어떤 이제 절대 경로가 있겠죠. C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템플레이츠까지 온 거예요. 템플레이츠까지 와서 이제 테스트란 파일 안에 동일하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딱 들어왔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만들어져 있으면 동일한 경로에 같이 템플릿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다 하나 써주죠. .py가 실행되는 경로 안에 템플릿 폴더 생성 후 그 안에 test.html 파일 넣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또 바로 그 다음에 또 뭘로 할까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그 다음으로 한번 그냥 끝날까요? 아니면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라우트를 하나 해서 여기에 코더를 넣으면 여기에 IM 오토코더로 할게요. IM 오토코더가 이제 화면이 뜨게 하고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인 함수를 넣어 줄 거예요. 이 메인 함수를 넣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제 여기는 그 인프라 환경인 부분이거든요. 호스트를 넣어서 이 호스트는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0.0.0.0을 하면은 여러분들 외부에서도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127. 로컬만 들어오게끔 할게요. 그리고 디버그가 있는데 여러분, 디버그를 만약에 true를 하면은 여러분은 오류가 났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 그 페이지 렌더링에서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오류 메시지가 안 나가끔 그냥 false로 할 거고요. 렌더링 안 되게. 포트는 여러분들 여기서 포트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HTTP 그 웹의 기본 포트는 80 포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쓰실 때는 80 포트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안적으로 시큐어드에는 암호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443을 쓰죠. 아니면은 포트 포워딩 이용해서 443이 아닌 뭘 8443이나 이런 포트를 이러면 변경을 해서 거기에 이제 SSL 인증서를 넣고 이제 암호화 통신을 이루게끔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니까 80 포트로 그냥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if의 네임에 메인 해서 그냥 이 메인 함수를 그냥 실행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일단은 코드가 여기까지인데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면 에러가 났네요. 헬로우가 에러가 났습니다. 헬로우가 왜 에러가 났지? 이것 때문인가? 잠깐만요. 일단 이거는 삭제를 하고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에러가 났는지. 삭제를 하기보다 동일했던 코드가 있었네요. 코드로 바꿀게요. 다시 할게요. 예. 지금 함수명이 중복돼서 지금 에러가 났던 거고요. 자, 실행할게요. 이거 클릭하면 바로 그냥 뜨거든요, 화면에. 제 건 여기다 지금 멀티 테스트 환경에서 여기로 지금 떴는데, 자, 루트 페이지는 여러분들 그냥 127.0.0.1로 돼서 헬로가 떴습니다. 뒤에 맵이 아니라 그냥 해도 그냥 헬로가 떴고요. 뒤에 포트를 80을 붙여도 그냥 헬로가 떴어요. 왜냐면 포트는 여러분들 땡땡해서 그냥 뒤에 번호를 붙이면 포트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토코더를 했죠. 그럼 오토코더를 한번 뒤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IM은 오토코더가 나와야 됩니다. 코더 치면 예, IM 오토코더 나왔죠.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냥 테스트로 텍스트가 뜨게끔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망의 HTML 파일이 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강연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HTML 파일을 여러분들의 그 업무 환경에서 렌더링을 시켜서 그거를 참조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웹서버인 IIS나 엔진엑스, 아파치 톰캣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플라스크의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웹서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뜬 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코드까지 테스트했고 오토코드를 해볼게요. 오토코드를 하면
어, 바로 떴네요. 이 테스트 파일의 이미지가 테스트 파일이 떴습니다. 테스트 HTML 파일이 떴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동일한 경로에 파일을 또 열어볼게요. 여기에 파일을 열어서 어떻게 되나? 같은 파일인데 하나는 웹서버를 이용한 뒤에 오토커드를 이용해서 뜬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로컬에서 그냥 파일을 열어가지고 뜬 겁니다. 동일한 파일이 이렇게 뜬 걸로 보시는 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열람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예요. 몇 줄 안 되는데 저희가 그 웹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쓰는지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었나요? 이거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야고, 웹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뭐 오래됐죠. 웹 프레임워크로 그냥 프로젝트 개발하는 게 뭐 보통 일반화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화된 부분이 있고요. 이 전문화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가 따로 필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제 장고나 플라스크에 대한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건 뭐 게시판 만드는 거나 투두 리스트 만드는 게 대한 간단한 걸 만들 수 있고요. 좀 전문적인 뭐 자신의 블로그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좀 깔끔하게 한번 정돈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